또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5,500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고점 돌파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나왔다라고 해서 좋아해도 되는 건지, 마음 편해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단순의 변동적 측면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또 오늘 고민하게 하네요. 목요일에 올라서 그렇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볼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움직이는 것들에 있어서 힌트 찾아본다면 어디일까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요 몇 주 거의 대부분 올긍정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재건과 원자재 단에 있어서는 일단 중립 스탠스 주시고 나머지 단에서는 긍정 주고 계십니다. 자, 금융부터 보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자, 사실 그 실발 이슈 나오고 나서 그리고 사실 그 정책적인 앞으로의 수급력과 함께 플러스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증권, 은행, 뭐 생명보험과 같은 쪽까지 같이 올라가요. 근데 사실 여기는 개인 투자자가 매매 목적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간 우선순위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럴까? 더 가볍게 잘 가는 느낌 또한 있어요. 활용도에 있어서 지금 구간 이 정도 올라왔으면 그냥 보내준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추세력을 조금 더 기대한다라는 섹터로 보세요?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네. 힘을 받을 가장 큰 섹터이기도 하고요. 지금 증시 너무 좋죠. 그러다 네. 보니까 증권주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았는데 더 좋아진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주, 증권주 다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쪽은 약간 좀 뭐랄까요. 금융주 가면서 은행주 가면서 약간 덩달아 가는 예, 그런 느낌도 있고 핵심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됐을 때 주주 환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중심에는 금융주들이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도 올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이게 골자로 작용하면서 지금 금융주들이 가는데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멈추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듯이 지금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B금융 보면 깜짝 놀라고, 그죠? 기업은행 차트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진짜. 지금 거의 대부분 신고가 움직임 나오고요. 아니면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거의 정고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관심 종목에 담고 살펴봤을 미래에셋증권, 저 여기서 의견 받겠습니다. 이종문 부장님 계속 가죠. 고가놀이 중이에요. 네. 더 간다는 걸까요? 이거 그 스페이스X IPO 할 때까지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미래에셋증권은 네. 좀 특수적으로 좀 더 많이 먼저 올라가기도 했고요. 맞아요. 사실 스페이스X 지분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가치, 그다음에 자사주 23% 정도. 그러니까 이제 주주환원 정책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은 가장 크게 좀 약간 수혜를 볼 쪽이 여기다라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해서 그동안 많이 오르고 나서도 가격 조정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횡보한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더 큰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IPO 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증권주들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많이 사용하는 네.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증권주들은 결국에는 많이 쓰는 이용자들이 많아야 그만큼 더 실적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미래에셋증권은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확실한 그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에서 미래에셋증권을 끌고 갈 이유가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키움증권도 근데 사실 고가권이기는 해요. 다른 은행이나 보험까지는 안 보고 증권주 내에서만 지금은 운용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뭐 두루두루 살펴봐도 두루두루.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올라가고 확실하게 있어서. 숫자로 보여준 거는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한 이번에 완벽하게 숫자로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거 따라가기에는 오늘 한국금융지수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죠. 그래서 지금 대안이 뭐 딱히 없어 보여요. 지금 뭐 못 가지신 분들이
과연 여기서 뭘 따라가야 되냐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러면 애매하다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차라리 미래에셋증권이 낫지 않을까. 어차피 다 올라갔고 예. 어차피 더 갈 거면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좋아요. 사실 진짜 안 움직였던 그 하나생명 같은 종목도 오늘 엄청 움직였다가 지금 윗골이 다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거는 증권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높다, 고민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대장 미래에셋증권으로 압축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지난주에도 의견 여쭸던 것 같기는 한데 계속 강하네요. 앞으로 더 증시가 좋아진다면 코스닥에 있어서 부실기업의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체질 개선이 된다면 증권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정말 증권주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실적에서 확인하고 있고 또 주주환원에서 또 적극적인 행보 보이고 있는 은행도 선택지가 될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좋냐 증권주가 좋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네. 없는데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증권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저는 이제 은행주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들을 불리하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은행들이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지표가 또다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가 대체적으로 빠지지만 네. 은행과 금융,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자금 조달함에 있어서 은행주들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냐 안 좋냐라기보단 해당 섹터 안에 결국엔 밸류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지금 밀려 내려오는 상황 속에 아무리 이제 밸류가 좀 낮다 그래서 그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다른 기업들이 밀린다고 그 기업만 오르느냐? 또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좀 본다면 저는 KB금융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이건 조금 논외의 종목이라고 보여지긴 하겠지만 카카오뱅크도 한번 정도는 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카카오뱅크 시스템은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장점은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있기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필요하나 전체적인 은행을 봤을 때는 결국 2024년도보다 2025년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제 2025년도보다 26년은 훨씬 더 은행주들에게는 체감상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에서 또 카카오뱅크를 네. 언급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27,000원대 부근이면 현재 주가예요. 네. 사실 뭐 조금 약보합권이긴 한데 지금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카카오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의견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반도체고요. 오늘은 다 20만 원의 꿈을 꾸고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야, 17만 8천 원인데요. 오늘 이제 18만 원을 도전하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경에 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자, 의견 바로 여쭐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20만 원 너무 활짝 열린 가시권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 특징이기는 해요. 신용한도 초과 종목들이 계속 가네요. 이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못 가겠다 말하기도 그렇고 더 가겠다 말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삼성전자 2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중간에서 어떤 풍파를 겪을지는 저도 잘 예.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설 연휴가 있잖아요. 3거래일 정도 쉬는데 근데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장은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게 연휴 이후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제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월, 화, 수 다음 주에 3일 동안 미국 증시에서 뭔가 좀 하락이 나오거나 이래버리면은 네. 또 빠져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제가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자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이라도 내가 사야 된다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차라리 연휴 이후에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HBM4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 예. 루머라고 완전히 그냥 깨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버리니까 사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뭐 추격 매수하기보다도 예. 오히려 조금 아니면 덜 오른 걸 사던가 지금 삼성전자 닉스를 따라간다 이거는 다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보유자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근데 오르는 쪽은 완전 HBM 키워드 때문인지 장비가 강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쪽은 괜찮다고 보세요? 투톱 아니면? 저는 지금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도 네. 좋은데 저는 지금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우리가 보통 ROE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25년도 기준으로 하이닉스 ROE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40%대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ROE가 거의 뭐 지금 10% 내외예요. 25년도 기준.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메모리 사이클에 따라서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황이 안 좋으면은 ROE가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메모리 업황이 좋으면 ROE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 자체가 업황이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좋거든요. 네. 그러면 변동성이랑 안정성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파운드리 관련해서 아니면 또 아까 뉴스가 나왔는데 PIM,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에 CPU 기능 들어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역시나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못 사겠다 한다면 오히려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련주들을 투자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메모리, 비메모리 단에 있어서 앞으로 삼성전자 좋아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옆으로 횡보하기보다는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과한 추격보다는 또 오늘 변동성이 있는 날이기도 하니까 오후까지 잘 유지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야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짧게 의견 듣겠습니다. 한솔케미칼도 상승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면서요. 네. 와, 이거 이렇게 계속 가네요. 일단 소재 쪽은 저는 네. 앞서 이제 이주호 본부장님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타이밍 재실 필요 없이 지금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 적게 사면 되는 거고요. 떨어질 때는 오히려 많이 사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은 심플하게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장비주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적하기가 어려운 게 한 분기에 몰아서 매출이 잡힐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분기에는 왠지 장사를 안 한 것처럼 못한 것처럼 또 평가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잠시. 그래서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매출 추적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소재나 부품은 공장 가동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의 풀 캐파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소재와 부품들은 대장주 위주로는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또 저만의 지금 고민은 뭐냐면 오늘과 내가 만약 반도체를 산다면 무엇을 살까 했었을 때 DB하이텍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덜 오른 쪽 그리고 이제 덜 올랐지만 더 오를 쪽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할 때 상대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빠지는 게 이상할 쪽 이걸 찾아보면 저는 DB하이텍이 아닌가 싶은데 작년 3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80%였거든요. 8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확인을 하면 90%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풀로 돌아간다는 소리거든요. 수율이나 이런 거 다 체크를 했을 때. 그러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떼고 네. 파운드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 중국 쪽에서 만약 수주가 또 이어지게 된다면 이쪽은 충분히 또 쫓아갈 여력들이 된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연 1등, 그다음에 소부장 쪽에서는 소재, 그리고 조금 변두리 쪽에서는 DB하이텍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에서는 가담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반도체에 네.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소재 부품은 계속해서 찍혀 나갈 수밖에 없는 풀캐파의 영향으로 움직임이 있고 장비는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DB하이텍까지 언급받아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계속 추적해봅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 보여줄까요? 긍정과 중립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이제 뭔가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네. 단순히 연휴 전에 잠시 섹터가 이쪽으로 수급을 모아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현재 들려오는 뉴스에 있어서 예민함을 높여서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은 네. 속도에 관여를 하는 것이 방향성에 관여를 하지 않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저는 우상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쫓아갈 때 엔비디아를 쫓아서 혹은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혹은 샌디스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들보다 더 잘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터필러를 보시면 알게 모르게 이쪽은 반도체만큼 혹은 그 이상 주가가 신고가 영역으로 이미 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으나 작년 3분기부터 4분기 실적 안에서 수주잔고의 해외 매출 비중을 놓고 보면 미국과 유럽 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우상향을 보는 게 맞다. 대표적으로 두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HD 건설기계. 이건 그냥 논외입니다. 캐터필러가 간다는 건 두산 밥켓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HD 건설기계가 가장 어떻게 밀접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속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은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전진건설 로봇이 테마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재무제표 보면 꽤 괜찮은 실적을 보입니다. 2023년도에서 4년도, 24년도에서도 25년도 매출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못 다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뉴스의 테마가 이 섹터로 들어온다면 가장 강하게 움직일 기업은 또 전진건설 로봇이라 나는 단기로 좀 붙고 싶다 하면은 전진건설 로봇에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 반대로 나는 지금 반도체도 2차전지도 제약바이오도 워낙 변동성이 많은 종목군들이 많아서 이쪽조차 테마주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HD 건설기계를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이후까지 세팅해놔도 괜찮다. 왜냐면 하반기까지 열어놓고 그쵸.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찍혀가고 있고 미국장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에서 안정감을 주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진성TC도 캐터필러 쪽이잖아요. 그쵸. 주가가 많이 올라 네. 있습니다. 흐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여기는 제가 눈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안 울어도 될까요? 아, 근데 다시 내려와가지고 네이버랑 카카오는 왜 그러는지 너무 시끄러웠던 종목이었나? 우리가 관심을 안 줘야 그때 오르려나? 별 생각이 다 했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너무 좋다는데요, 매출? 그러니까 지금 네카오가 못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네.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크고요. AI 서비스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뭐 하이퍼클로버, 카나나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예. 많았는데 오픈 AI. 네, 막상 뭐 된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빠르게 선회를 해가지고 이제 챗 GPT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네. 하자. 근데 그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다음은 뭔데? 넥스트. 네, 넥스트가 지금 아직 가시화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급락이 나왔죠. 네. 근데 사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급락 나오는 거에 비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많이 안 빠졌어요. 뭐냐면 그들과 우리는 좀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우리가 막 서비스를 뭐 수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가는 것도 있는데 미국의 영향도 받는 거죠. 미국의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너무나 다 주가 안 좋으니까 여기에 수급이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뭔가 지금 막 앞으로 뭐 만들어 나갈 게 지금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또 뭐 이거를 확 엎을 만한 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심을 못 받는다지 뭐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나는 가치 투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고 좀 모아갈 만한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면 코스피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은 네이버가 사실 네이버 빼고 다 갔잖아요. 코스피가 5,500 갔는데 네이버만 못 갔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런 뭔가 모멘텀만 동력만 붙어준다고 하면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가격적인 매력으로는 접근하기엔 좋지만 단기간에 뭔가 이거를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산다 이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노리고 보는 종목은 아니겠네요. 지금. 그렇죠. 예. 이거는 좀 길게 가져가야 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정된 자금 내에서 지금은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수급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들어올 때 네이버도 잘 갔던 성질이 있어서 연속 수급이 붙는가 이 부분도 챙겨보면서 긴 호흡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바이오인데 두 분 모두 긍정이에요. 근데 늘 긍정이었어요, 바이오는. 부정이었던 때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오히려 코스피 바이오가 더 잘 가요. 물론 쌈바 빼고요. 셀트리온이 그렇죠. 네. 더 요즘은 고가권 움직임이 잘 나타났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는 금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멎어져야 될까요? 여기는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도 기대할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도 개별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수급이 더 붙네요. 근데 사실 금리 인하를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가 안 갈 때 붙이기에는 금융주가 너무 잘 가고 네네. 은행주가 너무 잘 가서 이거는 좀 변명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참 체력이 약했었던 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점점 체력을 키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에서 체력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인데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늘어나는 기업들은 제약바이오 sek터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저는 계속 관심을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대외 변수일 뿐이지 그 기업이 지금 돈을 못 버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이 셀트리온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나름의 좀 매출 구조가 좀 다른 상황인데 셀트리온은 북미와 유럽을,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를 하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저는 지금의 하락이 없으셨던 분들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됐다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셀트리온 하면 바이오시밀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셀트리온 하면 바이오시밀러 플러스 ADC 항암까지도 이제 붙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올해 이제 세 가지의 IND, 그러니까 계약서를 제출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녹아들게 되면 셀트리온은 지금도 밸류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높은 밸류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그만큼 셀트리온도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사 쪽에서 제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좀 추적 관찰을 했던 쪽은 방사선 관련한 항암 치료제. 그러니까 퓨처캠이라든지 셀비오닉 이 딱 두 가지 기업이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서 임상 데이터도 워낙 좋고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이오텍으로 가다 보니 알테오젠, 에이프릴바이오, 올릭스, D&D 파마텍, 펩트론 이런 기업들은 익숙하지만 퓨처캠,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익숙하진 않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기술력을 지금 선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를 보면 셀비온이 퓨처캠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맞아요. 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을 여기서 듣겠습니다. 왜냐면 이쪽 동네거든요. 그리고 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ST팜을 이제 탑픽으로 네. 챙겨와 주셨어요. 일단 ST팜도 마찬가지죠. 네. 제약바이오 전체에서 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공장 가동률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ST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올리고 헥산에 대한 소비 수요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높게 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네. 1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도 한번 좀 도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제가 14만 원을 손절가를 잡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손절 라인은 13만 원으로 한번 좀 내려 잡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1차는 20만 원 목표를 잡고 대응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 늘 좋다고 여기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포트 편입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조 본부장님께 이 종목 드려야 돼요. 선익 시스템 이거 어떡해요? 이거 페로브스카이트 이거 예측하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BOE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측을 안 했는데 붙었어요. 페로브스카. 증착 장비 때문에 붙어버려가지고 간 거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또 스페이스X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좋겠고 네.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미래의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딱 붙여가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보유해보죠. 자, 이어서 탑픽이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코스닥 소부장 나왔네요. 리노공업. 네. 대표 주자요. 제가 오늘 리노고 가져온 이유는 지금 원이가 EPS랑 이오테크닉스랑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근데 리노고업은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옆으로 좀 가죠? 정직하게 예. 계단식 상승 만들어가는 딱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코스닥의 반도체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리노공업을 많은 분들이 후공정 테스트 소켓으로 알고 계실 건데 여기가 전공정 리노핀이라고 해서 전공정에서도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매출이 한 20% 정도 되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에이직 이 더 미세화되고 더 이렇게 세분화되면은 오히려 이 리노핀이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웨이퍼 단에서 테스트하는 거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단에서 지금 ROE가 리노공업만큼 나오는 데도 없고 부채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재무 건전성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라는 점. 꾸준하게 전공정 소켓은 이제 앞으로 계속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변동성은 적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말씀드릴게요. 진짜 최근에 캔들이 호떡기계에 꽉 눌려있는 것처럼 여기서 변동성을 좁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의견 나타났습니다. 챙겨보시죠.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개인이 10조를 샀죠. 그 이후로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그 사이 동안 또 담고 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연휴 이후를 바라보면 센티값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사실 뚜렷한 수급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후장 저희와 함께 끝까지 잘 대응해 보시죠. 고맙습니다.